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실거주하지 않고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로 토지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에 대한 유상거래,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하죠. 이러한 유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토지죠. 그러한 토지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에도 딸려있는 땅이 있으니까 토지가. 자, 이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간 거주하는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취득할 때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2년 거주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 경우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토지 지역에 좀 좋은 물건들, 재개발 재건축 걸려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자 이용해서 많이 거래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할 4가지가 있거든요. 꼭 확인해야 할 4가지가 있는데 그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토지 지역에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일반 증여하는 게 좋은지 부담부 증여가 좋은지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4가지 주의할 사항인데요. 자, 첫 번째는 주택 취득일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여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이용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허가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 거주지 요건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때만 충족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5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임대사업자 이용해서 이렇게 토지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기간이 있거든요. 여기 3번째 나옵니다만 그게 5년이에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 취득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미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아직 아니었다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한 건지 알아볼 거고요. 3번째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이면 임대사업자니까 임대사업이겠죠. 그 임대사업으로서 이용해야 할 기간, 임대 의무 기간입니다. 이건 얼만큼인지. 그럼 만약에 그렇게 허가받았는데 만약 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면, 앞서 5년 말씀드렸는데 한 3년 임대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돼요. 그럼 남아있는 이 2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 마지막에 이제 토지와 무관하게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령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보실 건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오는 그 큰 2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실거주 목적. 그리고 이제 5가지 생략하고요. 7번째,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요게 이제 임대사업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 이용할 때 그 거주권 있잖아요. 첫 번째 주의할 사항, 주택 취득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 건가.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10조에 있는데 앞선 그 법 12조 1호 3호, 자, 요거죠. 7번째 이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살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로? 지금 각 호 어느 하나인데 오늘 주제인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이게 3호에 있는데 자,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민특법 2조 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때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법령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표현이. 예. 이건 마치 이미 내가 임대사업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미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나의 임대사업자에 추가할 거야.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집이 없어요. 또는 집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이것도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자, 최근에 이제 실무 쪽에 이제 실무면 서울 쪽에 있는 구청들이겠죠. 좀 확인해 봤는데 할 수 있는 자에는 무주택자가 그러니까 주택을 따지지 않는데요.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 주택을 포괄 양도양수로 받는 경우 있거든요. 예. 아직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는데 이걸 포괄 양도양수로 받으면서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거는 제가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에 다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통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그쪽 관할 구청에다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지연이 필요합니다. 가능한지. 이미 임대사업자는 문제 없어요. 근데 아직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그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 되는 경우 포괄 양도양수 마찬가지고 그때는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경우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기간. 자, 이것도 법령을 통해 확인하실 텐데 법률에는 제17조에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자, 5년 범위 내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것들은 2년, 3년, 5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제인 우리 임대사업자 있잖아요. 자, 그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14조에 있는데 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어떤 거냐. 자, 일단 1호를 보시면 12조 1호 감옥부터 다목까지 이 감옥이 뭐냐면 내가 실거주 하겠다. 요건 2년이에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그러면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2년이겠죠. 그리고 이거 외에 나머지 있잖아요. 1호부터 4호까지 경우에 외의 경우. 이 외의 경우가 임대사업자가 들어갑니다. 자, 임대사업자는 이 5호에 들어갑니다. 임대사업자일 때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잖아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서 최소 5년 동안은 임대를 해야 돼요. 자, 5년. 자, 깔끔하게 끝났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 구입했는데 임대사업자로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돼요. 물론 또 뭐 빈집의 소규모에 관한 특별법으로 소규모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이나 뭐 가로주택 자율정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정비사업으로 멸실 된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에요.
뭐 임대사업자 포괄 양도양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곧 이게 멸실됩니다.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자 그러면 멸실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면 허가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청에서 봤을 때 아니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이면 최소한 5년 임대해야 되는데 곧 멸실되는데 이 사업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때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허가는 받았습니다. 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돼요. 언제? 5년 중에 한 3년 또는 4년 임대하고 철거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기간 2년 또는 1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되면 그때 이어서 추가로 4년, 5년 채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철거됐으니까 멸실됐으니까 남은 기간은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건지 충족한 걸로 보는 건지 자, 이 문제는 제가 실무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미정이래요. 미정. 예. 지금 현재 논의 중이랍니다. 논의 중. 자, 그럼 이게 이제 논의하고 있다면 새 아파트 되고 나서 추가로 부족한 기간을 임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건지 이건데 예상해 본다면 아마 추가로 남은 기간을 임대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끝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그 임대 사업자의 기본적인 제도와 연관이 있어요. 과거에 아파트가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될 때는 어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기간도 철거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되면 거기다가 다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간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8년 임대해야 어떤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6년째에 만약에 철거되면 새 아파트 되고 다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추가로 2년만 하면 8년 채우거든요. 기간이 이어져요. 근데 그때는 아파트가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될 때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아파트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기간은 그냥 철거될 때 그냥 끝나요. 예, 부족한 기간은 채운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 토지에 필요한 5년 임대 기간도 아마 멸실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실무에서는 아직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입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토지와 무관하게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앞서 기본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기간 5년. 자, 이 기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거주하지 않고 그 거주하지 않고 사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그 이용 기간이에요. 얘는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 받는 임대기간은 따로 계산해야 돼요. 네. 만약에 주택을 취득할 때 임대사업자 포괄 양도양수를 구입했다라고 하시면 기존 임대사업자 기간은 승계가 안 되는 거고 내가 양수하고 나서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뭐 5년, 6년, 8년, 10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5년이 끝났으니까 6년, 8년, 10년 세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양수받은 이후에 새롭게 임대기간이 카운팅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물론 이제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임대사업자 추가할 때 그땐 당연히 내가 등록한 그때부터 기간이 흘러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토지 지역에서 증여로 증여니까 보통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일 거잖아요. 자, 이때 임대사업자 이용해서 증여하려고 할 때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님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에요. 이거를 자녀한테 증여할 때 문제죠. 그럼 증여할 때는 일반 증여, 그러니까 주택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뭐 대출이든 보증금이든 이걸 끼고 주는 거 둘 중 하나 선택하시는 건데 자,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이 부담부, 대출이든 보증금이든
요게 부담부잖아요. 이건 우리가 양도로 보잖아요. 양도기 때문에 이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 구역 내에서는. 지금 법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어떤 경우에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는 대가 있는 거니까 이걸로 증여하시게 되면 증여받는 자녀분은 2년 거주하거나 증여받아가지고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거주를 면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2년 거주든 임대사업자 이용하든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 2년 거주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살려고 했는데 그 거주 요건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시 또는 군 그 구역에 같이 살고 있을 건 허가구역에 근데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 안 됩니다. 아니면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 당시는 거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를 못해요. 자, 그런 조건이라면 부담부 증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반 증여로. 일반 증여는 대가가 없는 겁니다. 주택 평가 금액 전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부 주지 않고 전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가 없거든요.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거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건데 물론 일반 증여는 주택 전체 금액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자녀분이 부담하는 증여세가 좀 많아지겠죠. 부담부에 비해서는. 하지만 자녀분이 그 증여세를 낼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특히 이제 신통 같은 좀 재개발 지역 굉장히 좋은 지역도 있잖아요. 자양사동 이런데 이런 것들 자녀에게 주면 그게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갔을 때는 다 자녀 몫이니까 증여세 부담하더라도 좀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그렇다면 부담부보다는 일반 증여도 선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